정치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정치는 뭐냐? 정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했던 과제들이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를 같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요 국책연구기관이죠. 여기서 매년 요거를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 결과, 최근에 결과 자료를 편집한 내용인데요. 요 중요도 항목을 이거랑 연결해 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결과치는 또 정치의 의미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잘 했습니다. 4개, 3개 정도로 구분을 했죠. 요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3개는 넓은 의미의 정치까지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넓은 의미의 정치가 좁은 의미의 정치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4개 정도는 정치를 조금 좁게 해석하는 그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잘 연결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식조사 만족도 7점이었는데 3년 동안에 각 영역별로 만족도가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한 게 전반적으로 이 4개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아닌가. 좁은 의미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넓은 의미에 대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근데 이제 다양하게 뜯어봤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 평균을 내든지 이렇게 평균을 내가지고 수치의 변화를 해석했던 친구들도 있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요구가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좋은 지적이었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 개인적인 어떤 참여나 정치 활동이나 존중하고 이런 게 잘 안 된다. 그럼 그게 보인다는 것은 그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폭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죠. 이거 변화가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해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치에 대한 만족도 변화폭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집중도와 관심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 좋은 의견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확연히 조금 갈라지긴 하죠. 조금 갈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족도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의 정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것도 여러분 잘 했죠. 그 소말리아 상황이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가 붕괴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었죠? 그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자발적인 어떤 자치 활동의 움직임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 뭐 해적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를 정치의 의미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붕괴는 좁은 의미의 정치가 여러분 잘 해석했듯이 좁은 의미의 정치가 사라진 자리를 넓은 의미의 정치가 그것을 대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가 전제되어야지 넓은 의미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필요성이나 이런 걸로 연결시켜가지고 또 질서라는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질서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참여는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금전적 이익,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생기니까 이거를 배분하려면 이 배분을 하기 위한 주체가 필요한데 그게
국가 아니냐 결국에는. 국가가 이 배분의 기준이나 질서나 이런 걸 잡지 못하니까 아무리 이제 이윤이 생기더라도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지 통합의 계기가 되진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좁은 의미의 정치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야지 넓은 의미의 정치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국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자발적인 것들은 절대 어떤 합의나 질서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무정부 상태로 가버린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좁은 의미의 정치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학폭이라는 것을 화해와 회복, 요걸 기준으로 본다면 넓은 의미의 정치를 중요한 핵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점차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사회와 이게 범죄의 관점으로 보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성하고 강제성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과 객관적인 기준과 거기에 따라 강제적인 조치 이게 따라야지 여기에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의 목적은 징벌은 아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화해나 회복을 오히려 이 법이나 제도 좁은 의미의 정치가 하지 못하게 하는 장부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문제 제기에도 그런 게 있었죠. 학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 교사나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죄를 묻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 법과 제도라는 좁은 의미의 정치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다 라는 반론을 한번 제기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객관성이나 강제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길래 그럼 학교 역할은 무엇인가 돌아가서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분리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런 고민들도 조금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막스 베버랑 마키아벨리랑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속에 정치의 의미하고 필요성을 한번 찾아보라 이런 거였죠. 지금 잘 찾았습니다. 이제 가다 같은 경우에는요, 좁은 의미의 정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 권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는 좀 넓은 의미의 정치까지 나갔죠. 그래서 국가는 뭐 필수적인 존재인데 그 국가가 제대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참여와 그 다음에 대화, 협력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적한 대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도 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책임, 그죠? 정치는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이다. 그걸 하는 것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이라는 요소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가를 만들어가는,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책임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마키아벨리 이야기는 뭡니까? 사랑받는 것과 두려운 자가 되라. 강제력과 질서, 국가가 가지는 강제력과 질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좁은 의미의 국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국가가 힘이 있는 존재여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잘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대화 타협 뭐 이런 거 이게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눈 건 했고 필요성을 중심으로서도 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끝내면서 뭐 잠깐 이야기했긴 했지만 이거 이상이잖아요. 이 둘은 어느 정도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것이 최선의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냐 이게 계속 살아가면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선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상을 찾아가는 것인지 정말 최악으로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죠.